안녕하십니까. 펀드11.com에서 증권투자 권유 대행 자격증 시험과 관련돼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강의를 맡게 된 왕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2000년도 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 정확하게는 98년도, 99년도 IF 시점부터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강의했는데요.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증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에서 이제는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바뀌면서 자격증 시험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증권투자 권유 대행이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증보다는 분량 면에서 거의 절반 이상 감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예전에는 굉장히 낮았던 시험인데 이제는 그와 비례해서 높게 될 거다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치렀던 시험에서 제가 강의했던 특성화고 친구들이 굉장히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인데 거의 90% 이상을 합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난이도 정도의 시험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을 먼저 취득한 수험생 여러분들은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과는 거의 40문제 이상이 겹칩니다. 따라서 펀드에서 기본적인 실력을 충분히 쌓은 수험생이라면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은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고득점으로 가능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은 펀드하고 증권밖에 없습니다. 파생투자 상담사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현직에 입사하시면 그때 시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현직에 여러분들이 입사하면 치르는 시험은 자문인력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거의 90% 이상이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예전에 투자 상담사 문제가 이제는 자문인력 시험으로 빠졌고요. 투자 상담사에 있었던 일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펀드에 있는 일정 부분이 이렇게 묶여서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또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시험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적어졌다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단기간에 최적의 점수로 합격할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 같았으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단기간에 제 강의 한 2번 정도나 아니면 제 강의 한 번 듣고 교재에 있는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신다면 무난하게 70점대에서 80점 근처로는 합격할 걸 예상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을 약간 수험생들한테 힘들어했던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계산 문제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증권투자 권유 대행 시험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펀드하고 증권 두 가지의 투자 권유 대행 시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취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의는 여러분들하고 짤막하게 핵심 위주로 할까 합니다. 증권투자 상담사라는 시험으로 약 20년 이상을 치렀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대부분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는 투자자 분쟁 예방과 사례 문제 정도는 최근에 새로운 문제지만 한 번 정도 읽으면 서술형이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법규 쪽이 자본시장법 쪽이 예전에 물론 증권거래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증이 금융 자격증의 꽃이었습니다. 요즘 증권시장이 과거 3, 4년 정도의 침체기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호황기에 진입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투자금융 대행으로서 또 제2의 또 삶을 또 직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특성화고 친구들은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올해도 금융권에서 대거 채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타 등등 많은 금융공기업과 기업체에서 금융권에서 취업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이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먼저 취업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고, 물론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도 합격을 했습니다만 극히 일부고요. 제가 100%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90% 이상, 99% 이상은 자격증을 충분히 준비한 친구들, 학교 성적을 충분히 준비한 친구들이 합격했습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금융 자격증이 제도가 바뀌면서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증권투자 권유 대행 시험을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또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회사에 입사하면 증권투자 자문인력 시험이라는 똑같은 시험을 2번 치르는 저는 제도적으로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정부에서 시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자격증을 축소시켰다는 것이 결국은 확대시키는 이런 결과가 좀 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기본적인 것, 금융권의 촉을 목표로 하면서 금융권에서 배워야 될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여러분들 회사에 입사하셔서 빨리 적응을 하고 또 회사의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자격증이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없다면 회사에서 어렵게 회사의 금융권 취업을 한 다음에도 그만둬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미리미리 쉬운 자격증일 때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증권투자권유 대행의 시험은 과목이 3과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4과목 또 윤리과에서 5과목이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축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과목별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100문제 시험에서 60점이고 과락이 40점입니다. 40점입니다. 과목별로. 그런데 과락은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특성화 친구들 보니까 과목별 배열에서 어려운 한 과목 하나 있고 한 파트 있고요. 또 아주 쉬운 파트가 있어서 과락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증권투자 상담사 시험에서는 1과목에서 과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1과목을 1, 2, 3과목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과락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합격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왕 교수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